선거법 개정안 가지고 지금 군소정당하고 민주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요새 언론에서 보도한 그 용어만 보면 이거는 야바위다. 야바위란 표현을 많이 써요. 야바위다. 꼼수가 게리맨더링이다. 이건 아주 고급 용어고 그 목표는 이거는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입니다. 정의당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의당은 지금 평균 10%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민주당은 한 40%, 한국당은 25% 정도인데 10%인데 의석수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0%에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려면은 비례대표제 반영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걸 꼼수를 써가지고 복잡한 등식을 만들어가지고 요 선거법대로 하면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불리해집니다. 불리해지고 그만큼 정의당 쪽으로 갑니다. 그럼 왜 정의당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정의당은 이 정권의 이중대 아닙니까? 특히 대북 문제, 무슨 문제. 그래서 이중대를 만들어가지고 총선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목표겠죠. 헌법 개정. 헌법 개정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주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래야 북한과 이른바 일국 양제의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는데 정의당이 다수 의석을 갖는 게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정당입니다.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대전략, 나라를 뒤집어 엎는 나름대로 대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느냐? 좀 힘들겠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워낙 이 정권 쪽에서의 집념이 강하고 또 한국 언론이 상당 부분 선동 언론으로 변해가지고 친정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모릅니다. 이 세상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들이 비로소 이런 무슨 야바위판이 벌어졌나. 아니 이게 국민들을 이게 우롱해도 유분수가 있지 가지고 국민 분노가 대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 그런 거 많습니다. 뭘 꼼수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틈을 빼더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꼼수를 써보니까 나중에 새벽에 이걸 딱 던져보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 하는 이른바 이게 선거혁명이죠. 그것도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잘 속는 것 같은데 링컨이 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일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하는 링컨 말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 전두환 대통령 괴롭히는 게 이게 이짐의 수준으로 전 국민적 이짐의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이가 89세인데 그리고 치매를 앓는 사람은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게 이게 정상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백담사에 귀양 갔다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소고비법을 만들어서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징역 2년 살고 나오고 그래서 좀 이분 이야기가 이순자 씨 회고록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편했던 때가 김대중 정부 때랍니다. 김대중 정권 때 제일 편했대. 참 슬픈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 등장하자마자 무슨 미납벌금 가지고 또 그 가족 재산까지 다 하고 이런 걸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한국 사람들이 결투 문화가 없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치사한 보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사이 진행되는 재판이 또 하나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무슨 재판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통해서 조비오 신부라는 사람이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했다라고, 광주 사태 때입니다 라고 하는데 참 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을 욕해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이때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게 허위 사실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다투는 재판입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봅니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헬기 사격 한 방 당겨버리면 군당 4,000발 나갑니다. 한 발 맞으면 사람 없어져 버려요. 그걸 그냥 수십만이 모인 데다가 사격했으면 몇천 명 죽었겠죠. 근데 요새 정인으로 나오는 사람 아무리 찾아도 1,900명이 안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사격을 하는데 정인을 아무리 찾아도 1,900명이 안 돼요. 막 목격자가. 광주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헬기 사격 없었다는 거. 그런데 역사가 조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사격 명령자와 헬기 사격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사격 명령 있었냐 없었냐. 과거에 5번 조사를 했어요.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사를 하니까 사격 명령이 있었고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냈어요. 국방부가 역사를 조작했습니다. 지금 역사 조작, 세계에서 역사 조작하는 해가지고 정권 전장에 이용해 먹는 게 김정은 정권, 문재인 정권 두 정권밖에 없는데 여기에 군대가 앞장섰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이 거짓말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초병의 허위 보고는 총살입니다. 그런데 국군이 헬기 사격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국군은 양민을 학살하는 무슨 게슈타포 비슷하게 되는데 이런 결론을 송영무 씨가 내렸어요.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변호사도 참여하고 기자도 참여하고 군인도 참여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황당한 게 말이죠. 그때 조종사로서 투입됐던 사람이 한 30명 됩니다. 30명이 다 나는 쏜 적이 없다 이야기해요. 쐈으면은 탄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쐈으면은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응 상황에서 사격 명령이 내려왔으면은 집행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피학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 사격 명령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조종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격 명령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광주 사람들은 이 용감한 사격 명령을 거부한 조종사들을 택시 운전사보다 더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주의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 사람들 지금 학살범으로 몰고 있는 재판이 황당무계한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이게 2019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주의 암흑입니다. 백주의 암흑.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유튜브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30년 전에 39년 전에 있었던 다 눈뜨고 살아있는데 사격 명령이 있었다는 쪽으로 조작해가는. 그래서 이 재판이 아주 궁금합니다. 이 재판에서 사격 명령이 없었다 딱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문재인 정권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여론에, 저거는 광주에서 재판을 하니까 여론에 몰려가지고 어떤 재판이 나올지 재판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재판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법리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무법보다도 그런 법이 더 나쁘죠.